북한의 주민들이 이제는 대한민국이 잘 산다는 걸 알아요? 알죠. 잘 알죠. 어. 근데 뭔가 대한민국에서는 한 달 나가서 일하면은 이만한 돈을 받는다. 근데 그만한 돈을 북한 돈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엄청 많은 돈이거든요. 전문학적인 숫자죠. 네, 그래서 아니 저렇게 많은 돈을 벌어서 저걸 어디에 다 쓰지? 어디에 다 쓰지? 나도 가서 저렇게 많이 벌어서 내가 일한 것만큼 나도 벌어서 저렇게 많이 쓰고 살아야 되겠다. 여기서 아무리 카메라 앞에 앉으니까 속이 두근두근 되잖아. 근데 아니 북한 장교 출신 맞아?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푹 절었어요 지금.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혜경입니다. 오늘은 제 채널에 이렇게 새로운 분을 모셔봤습니다.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도에 대한민국을 말도 잘 안 되네요. 대한민국에 온 유나라고 합니다. 네, 아유, 아니 근데 여러분, 우리 이 유나 씨가 북한군 군 출신이기도 하지만 저처럼 병사가 아니라 이 친구는 장교, 군관이었다고 합니다. 이 군복무 총 몇 년을 했죠? 그런 거 막 말하지 마세요. 몇 년 했어요, 군복무를? 저 횟수를 10년 했어요. 아, 10년. 이거 계급은 계급은 서예요. 서희 소대장이었네. 네, 서대장 했어요. 서대장으로. 와. 거의 10년을 한 거죠, 결론은. 야, 근데 북한에서 그런 말 있잖아요. 군관 제대군인들은 영원한 석기라는 말. 정신석기. 정말. 저희 같은 사람은 3년 석기고 이 군관 제대군인들은 정신석기라는 말이 있는데 정신석기라는 게 뭔 뜻인지 아세요? 정신이라는 게 영원히 영원하다는 그렇지, 뜻이에요. 영원히 처리 안 그럼 된다는 석기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머리가 안 돌아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사회물정이 우리가 너무 모르는 것 같아. 네, 사회물정을 아야 모르는 까막눈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한 거죠, 결론은. 그치. 자, 본격적으로 그럼 토크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았던 고향은 어디예요? 고향은 해산인데 중학교 졸업하고 군복무하면서 강원도 원산에서 저는 많이 살았어요. 강원도 원사에서 살다가 그러다가 대한민국에 오게 된 거예요? 네, 강원도 원산에서 살다가 대한민국으로 왔어요. 군관 생활까지 했으면 사실 살아가는 데는 좀 괜찮지 않지 않았을까요? 그것도 군관이라고 해서 살아가는 데 다 괜찮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군관도 어떤 직급인가 따라서 그게 좀 부류가 갈라지는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조금 정치일꾼이라니까 그나마 사는 게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군관까지 딸을 보낼 정도면 아빠 엄마 능력이 좀 됐다고 봐야 되는 게 맞죠? 그 아빠 엄마 능력은 저를 낳아주신 거. 군대 가서 제가 자립으로 그냥 다 노력을 한 해서. 거죠. 네. 그러고 보면 똑똑한데. 그러니까 그러면 군복무 10년 하고는 뭐 했어요? 군복무 10년 하고는 시집을 갔죠. 아. 네, 시집을 가서 살았어요. 남편이랑 같이 애도 낳고 살다가 애만 같이 여기로 왔어요. 본의 아니게 이산가족이 되네. 네, 그렇게 됐어요. 요즘 들어오는 영상 보게 되면 북한이 그렇게 변한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사회 같은 거 그래도 옛날보다는 많이 변했죠. 그래도 많이 변했어요. 솔직히 여기 와서 먹고 쓰고 하는 거 북한에는 전기가 없고 수도가 잘 안 나와서 고생이고 좀 힘들긴 해서 먹고 쓰고 사는 거는 별반 차이가 없게 살았나 봐요. 저만 그랬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것 같아요. 오, 그렇다고 할 때는 북한에서 꽤 좀 잘 살았다는 건데, 그러면 북한에서 주로 전역해가지고 시집가 가서는 어떤 장사 같은 걸 했어요? 아니요, 시집을 가서는 남편이 정치일꾼을 했거든요. 그러다 나니 조금 뒷돈을 많이 받았죠. 결론은. 네, 입당을 시켜주는 걸 저희 남편 손에서 다 해결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 솔직히 군대에 나와서 군인들이 입당을 못하고 집으로 간다. 이거를 제일 수치스럽고 그렇게 생각을 일단 사람 하거든요. 취급을 못 맞아요. 받으니까. 사회에 나가면은 입당을 못하고 제대돼서 왔다 하면은 그 다음엔 이상한 눈길로 보게 되고 저건 머저리구나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군대에 나와서 입당을 하는 게 최우선이고 입당을 하기 위해서 또 군복무를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런 것 북한 같아요. 젊은이들이 그 목적이 바로 그 입당 때문에. 그쵸. 그러니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 가는 것보다는 내 미래를 위해서 입당을 해야 된다는 그 목적하에 군대 나가니까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이렇게 정치일군한테 돈도 줘야 되고 네.
그런 상황에서 좀 사는 게 괜찮았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나니 조금 뭐 연어 일반 군간들은 뭐 옥수수, 강냉이 그런 거를 배급으로 받을 때 저희 같은 거는 흰쌀로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흰쌀로 항상 받는 데다가 또 뇌물까지 네, 받고. 흰쌀밥을 먹고 살았고 북한에서 솔직히 힘들 때 흰쌀밥만 먹고 산다는 게 조금 어려워요. 네, 북한 사람들이 이제 장사를 해갖고 쌀 사는데 기본 돈이 많이 들어간다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만큼 쌀이 비쌌고 쌀밥 먹고 산다는 게 조금 그래도 중상위권에 들어야지만 그러지 않을까요? 아니 근데 그렇게 살다가 왜 대한민국에 오게 됐어요? 거기서도 뭐 쌀밥 먹을 정도면 괜찮게 살았는데 대한민국에 네. 오게 된 목적이 뭐예요? 사실은 생각을 못 하고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은 여기에 온다? 저도 솔직히 입당을 한 제대 군간에 당원에 저는 김정일이 앞에서 보고도 하고 저희 서대 훈련하는 그 모습도 보여주고 김정일이랑 같이 기념 촬영도 하고 또 단독으로 김정일이 앞에서 이렇게 우리 서대 훈련하는 걸 이렇게 보여주고 막 그래서 저는 남다른 그런 금지감이 되게 높았어요. 완전 쩔었지 완전. 네네네. 이제 쩔어 살던 사람.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으로 온다? 상상도 못했죠. 상상도 못했는데 남편이 제대를 했어요. 네, 시집에서 일찌감치 제대를 시켜서 사회에 정착을 시킨다고 하면서 조금 좀 힘을 좀 써갖고 북한군은 네, 전역하는 그래요. 것도 던져야 전역할 수 있으니까 맞아요, 군간들이. 그래서 일찍 돈을 좀 써갖고 젊었을 때 제대를 시켰어요. 그러다 나니 사회에 나왔는데 학교 졸업하고 군대 나가서 제대될 때까지 군복무를 한 사람이라 사회생활에 아예 깜깜인 거예요. 그야말로 진짜 정신석기 투명이구나. 그 집은. 그쵸. 그야말로 내가 조금 그래도 눈이 조금 텄다고 해야죠. 그래서 내가 장사를 했죠. 내가 장사를 해서 그다음 살았어요. 근데 사람이 뭐 앞에 닥치면 뭐 뭐든지 할 수 있을 그 사람이라면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못하더라고요. 이게 안 하더라고요. 북한 남자들이 그거예요. 언젠가 내가 영상을 찍었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북한에선 남자가 편하다는 거예요. 왜요? 했더니 까마에 밥이 쌀이 들어가겠어 안 들어가고 걱정 없대요. 그냥 밥이 올라오면 된대요. 맞아요. 쌀이 있겠으면 있고 나무 있겠으면 있고 그건 여자가 할 거라는 거예요. 난 그 말 듣고 너무 빡쳐갖고 막 이 사람 아직도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제가 그래서 그 영상 찍어놓고 못 올렸거든요. 왜냐면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북한에서 사는 삶이 오히려 자기는 좋았대요. 왜요? 했더니 한국은 나와서 일하지 않으면 돈이 안 생기는데 북한에서는 살 때 뭐 밥가마에 쌀이 들어가겠으면 들어가고 아궁이에 나무 들어가겠으면 들어가고 그냥 남자기 때문에 어험하게 되면 알아서 마누라가 다 차려졌다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에 오니까 자기가 움직이지 않으면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 듣고 너무 빡쳐갖고 이 뭐지? 이 사람 지금 뭔 말을 하지? 갑자기 제 얘기를 듣는 것 같으네요. 그 집 신랑이 그랬어요? 괜히 그 자존심만 살아갖고 실망을 너무 많이 하게 됐었죠. 근데 이 사람은 그냥 차라리 편하게 군대 생활을 하면서 진짜 펜을 널리면서 입을 널리면서 살아야 됐었는데 선택을 잘못했구나. 사회 부모들이 나와서 자기 아들의 능력을 몰랐어요. 차라리 오히려 그게 더 아들한테는 더 좋았을 걸. 사회 나와서 아야 깜깜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 때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사회 나오면 맞아요. 바보가 되는 게 맞아요. 바로 그거 네. 한순간에 바보가 되죠. 사회물 좀 모르면. 그렇게 돼가지고 그래도 대한민국까지 오려고 결심하는 게 쉽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생각지 않다가 솔직히 왔어요. 제가 친정이 해산이었는데 제가 원산에서 살았잖아요. 친정이 해산이다 나니까 부모님 산소들 다 해산에 있거든요. 부모님들이 일찍 돌아가셔서. 그래서 추석 때 이렇게 해산에 그래서 왔어요. 해산에는 동생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부모님 산소 돌보면서. 그래서 왔다가 우연치 않게 막내 동생이 먼저 여기 대한민국에 와 있었거든요. 진짜? 네, 연락이 온 거예요. 사람을 보내겠으니까 오라고. 그래서 거기서 갑자기 삐떠가 박힌 거죠, 머리가.
그러니까 애 데리고 네, 근데 그 정도 그때는 멀리 제가 혼자 왔었어요. 혼자 해산에 와서 추석만 지내고 다시 갈 거라 하고 생각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게 북한에는 너무 교통이 어려워요. 교통이 어려운데다 돈도 많이 네, 들어가잖아요. 그래요. 교통이 너무 어렵지. 돈도 있어야지. 한 번 움직이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지. 차라리 그 돈이면 그냥 내가 혼자 편하게 그냥 며칠 내로 갔다 오자 하고 생각하고 혼자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언제 애를 데리러 갈 상황도 안 됐거든요. 그래갖고 애는 대한민국에 가서 먼저 정착을 하고 그 다음에 애를 데리고 와야 되겠다. 이렇게 동생이랑 의논을 했어요. 그래서 혼자 오려고 사실은 진짜 압록강개까지 나왔었어요. 근데 안 되겠더라고요. 안 되겠더라고요. 죽으면 죽었지 가는 길에 같이 죽으면 죽었지 자식은 못 두고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원산으로 갔어요. 또 서비스차를 타고 다시 해산으로 들어왔어요. 그때 압록강을 아이가 몇 넘어서 살이었죠? 그때 9살이었어요. 초등학교 2학년? 와, 초등학교 2학년이면 정말 진짜 다 알나이잖아요. 그쵸. 우리가 사실 살아가면서 제일 기억이 남는 게 그 5살, 6살, 7살, 8살. 요때 기억은 정말 아직까지 생생히 남아있는데 그럼 아들은 거 다 북한에 이걸 기억하겠네요. 기억하더라고요. 기억하고 내가 장사를 갔을 때 아빠랑 둘이 살면서 있었던 얘기를 여기 와서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몰랐던 얘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럼 아들이 오늘 엄마랑 같이 두만강 건너서 어디 갈 거야 할 때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잘 따라주더라고요. 다행히도. 그냥 우리 이모 보러 갔다 올 거야. 사실은 이렇게 하고 데리고 나왔어요. 데리고 나왔는데 그렇게 하고 가다 나면은 만약에 걸려도 그래 말이 조금 그렇죠. 애한테 다 솔직히 얘기를 하면은 만약에 걸리면 애한테 물어보면 애기 우리 이모한테 대한민국으로 가요 하고 말하면은 내가 아무리 아니라고 우겨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애한테 솔직히 못 말하고 그냥 우리 이모 보러 잠깐 갔다 올 거야 이렇게 말하고 데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압록강을 건너선 다음에 그 다음에 솔직히 얘기했어요. 그러면 저는 제일 궁금한 게 북한의 주민들이 이제는 대한민국이 잘 산다는 걸 알아요? 알죠. 잘 알죠. 근데 뭔가 대한민국에서는 일하면 버는 돈이 많다. 저 돈을 다 어디에 쓰지? 저렇게 많은 돈을 벌어서 어디에 쓰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조금 한상이라 할까요? 그러면 네. 거기 있을 때 네. 동생한테서 경제적인 지원 받아본 적 네, 있어요? 좀 받았어요. 그러다 나니까 대한민국에서는 한 달 나가서 일하면은 이만한 돈을 받는다. 근데 그만한 돈을 북한 돈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엄청 많은 돈이거든요. 전문학적인 숫자죠. 네, 그래서 아니 저렇게 많은 돈을 벌어서 저걸 어디에 다 쓰지? 어디에 다 쓰지? 나도 가서 저렇게 많이 벌어서 내가 일한 것만큼 나도 벌어서 저렇게 많이 쓰고 살아야 되겠다. 여기서 아무리 내가 공장에 나가서 직장에 나가서 일해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한 달 생활비 2,000원? 3,000원? 쌀 한 킬로 값도 안 돼요. 못 살아요. 근데 동생은 한 번 돈 올 때마다 북한 돈으로 정말 천문학적인 숫자를 보내주니까 그쵸. 또 동생이 또 한국을 언니를 꼬시기 위해서 엄청난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언니 한 달에 얼마 월급 받는다 막 이러면서 그때 동생이 했던 얘기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다른 말 하지 말고 동생이니까 믿고 봐라. 더 말 안 하겠다. 후회하지 않는다. 그냥 더 말하지 말고 나 믿어보고 언니가 이제 선택해서 와라.